퇴직 직후 경욱, 민수, 태우 세 사람은 작은 카페 한쪽에 모였다. 각자 쌓아온 경험과 성격이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이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경욱은 3인방 중에 가장 즉흥적인 성격답게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렸다. 민수는 대범하게 여러 선택지를 떠올리며 실패하더라도 다시 배우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 태우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계획과 구조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세 사람은 차분한 카페 안 백색 소음을 배경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냥 치킨집 하나 차려볼까? 한국은 치킨으로 망할 일 없잖아. 민수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했다. 카페, 식당, 치킨, 어느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경험과 재미를 동시에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다. 태우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먼저 현실적인 기반과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턱대고 시작하면 위험이 클 거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잠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머릿속 계획을 정리했다. 경욱은 치킨이라는 단순하지만 안정적인 선택을 좋아했다. 민수는 대범하게 시장을 탐색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기회를 찾을 생각이었다. 태우는 조용히 그러나 차근차근 매장 운영과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을 그렸다. 세 사람의 생각은 달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부터 함께 움직이면 작은 시작이 큰 도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다. 말없이 미소 짓는 태우, 기대와 설렘이 담긴 경욱과 민수의 얼굴, 그리고 조용히 서로 어깨를 스치는 순간 작은 도전이 시작되었다. 대기업 출신이었던 경국이 먼저 은퇴 후 받은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열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장사란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다. 한국에서 치킨으로 망할 일은 없지. 의식주 중에 식이야. 이건 안 망해. 오픈 첫날 가게 앞은 비교적 한산했다. 경욱은 예상보다 적은 손님에 살짝 긴장했지만 오랜 직장 생활에서 익힌 태도로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장사가 잠잠하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지. 뭐든 한 번에 되는 게 더 이상하고야. 꾸준히 하면 자리 잡게 될 거야. 천천히, 차근차근. 민수는 경욱과는 달랐다. 대범하고 모험적인 성격. 한 업종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카페에서 식당, 치킨집, 편의점까지 6개월 주기로 업종을 바꾸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왔다. 업종을 바꾸면서 어떤 업종에선 손해를, 어떤 업종에선 수익을 거뒀다. 이러다 보면 안착하고 싶은 게 있을 거라 생각했다. 사업은 유동적이니 겁먹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이 길이 내 길인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순 없지. 실패가 두렵다고 멈추는 건 더 어려워. 경욱과 민수는 각각 창업의 좌충우돌을 겪었다. 경욱은 즉흥적 판단으로 재고를 너무 많이 주문했다가 두어 달 동안 손해를 보았고, 민수는 새로운 업종을 배우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버텼다. 재고가 남았다고. 발주 놓을 때 꼼꼼하게 체크했지? 보면 가끔 주문한 거보다 더 오기도 해. 올 때마다 체크해야 해. 아, 맞다고? 그럼 천천히 팔면 되지 뭐. 손님은 아직 안 오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 계속 해보자. 한편 태우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찾아가서 가게들을 6개월씩 근무하고 다니며 각종 계통의 경험을 쌓았다. 경욱과 민수는 태우가 창업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저러는 거라 생각했고, 때때로 그럴 거면 여기 와서 일이나 도와라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그게 태우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태우는 그 말의 진짜 뜻을 몰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태우야,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럴 거면 여기 와서 일이나 좀 해라. 내가 급여 안 밀리고 줄게. 내가 혹시 너 올까 봐서 알바 자리 하나를 비워두고 있어. 맞아. 경욱이네 가게에서 경험을 쌓는 게 나을 거야. 남보단 친구가 편하지. 아직 뭘 하기엔 좀 멀은 것 같아. 조금 더 모아보자.
이 시기 세 친구 모두 자신만의 길에서 배움과 시행착오를 겪었다. 경욱은 즉흥적 판단으로 웃고 울었고 민수는 대담함 속에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했다. 태우는 묵묵히 뒤에서 자신만의 기반을 다졌다. 이 작은 씨앗들이 나중에 큰 결실로 이어질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태우는 친구들과 다르게 즉시 창업하지 않았다. 그는 남의 가게들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씩 돌아다니며 매일 몸을 움직이기를 반복한 게 벌써 2년이 넘었다. 카페에서는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고 손님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손님이 무심히 떠난 자리에서 그는 그저 반복해서 일을 이어갔다. 식당에서는 홀과 주방을 오가며 주문을 처리하고 설거지와 청소를 했다. 그의 손은 늘 움직였고 눈은 매장 안팎 손님들의 동선을 관찰했다. 편의점에서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매출 기록을 확인했다. 어떤 제품들이 잘 나가는지, 연령에 따라 어떤 제품들이 호불호인지 등을 메모했다. 거기에 따라 재고와 매출을 계속해서 비교했다. 그의 하루는 작은 일과 큰 일을 쉼없이 쳇바퀴 돌듯 흘러갔다. 하루하루 그냥 해보는 거야.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야. 비가 올 때 나가면 늦는 거야. 오늘도 그의 하루하루는 조용히 흐르지만 단순하지 않았다. 카페에서 커피잔을 나르던 손, 식당 주방의 뜨거운 불, 편의점 계산대의 숫자들, 모든 행동이 태우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두 친구들은 아직 몰랐다.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잠재력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들어오는 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만들고 홀에 내보내고 나가는 손님에게 인사하고 그게 다였다.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었다. 그렇게 매일의 반복 속에서 시간은 흘렀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일상이었지만 태우는 두 친구와 다르게 조금씩 자신만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었다. 친구들의 오해와 세상의 판단과 상관없이 그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시간이 흘렀다. 경욱과 민수는 각자의 가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태우는 달랐다. 매장마다 몸으로 부딪히며 쌓은 시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준비시켰다. 태우야,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는 거야? 한동안 소식도 없더니 동굴 들어간 줄 알았지 뭐야. 이제 뭔가 보여주려는 건가? 태우가 드디어 첫 매장을 열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치킨집이었지만 매장 운영 방식과 직원 관리, 고객 응대까지 그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며 부딪힌 작은 디테일들이 곳곳에 녹아 있었다. 첫 매장이 시작이야. 여기서 모든 걸 시험하고 그동안 준비한 걸 확인할 거야.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다. 경욱과 민수도 그의 매장을 찾아와서 태우의 변화와 집중력을 눈으로 확인했다. 이게 태우 스타일이었구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을 줄은 몰랐어. 나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볼 걸 그랬나. 태우의 치킨집은 맛이 특별히 더 뛰어나지도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았다. 그의 차별점은 시스템에 있었다.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고객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메뉴판을 배치했고 주문 전에 반드시 취향을 물었다. 메뉴는 로테이션 방식으로 할인 행사를 운영해 손님들이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했다. 어떤 메뉴는 팔수록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건 태우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달 매출이 아니라 내년, 10년 뒤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려운 경기 속에서 고객들은 자연스레 조금 더 저렴한 메뉴에 손이 갔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는 메뉴별 선호도를 분석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했다. 이 모든 기반은 치킨집에서 과거 6개월간 일하며 다져진 것이었다. 염지부터 튀김까지 남들이 귀찮고 힘들다 여기는 과정조차 태우에겐 즐거움이었다. 그는 남들이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했고 빠짐없이 기록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남들이 치킨집을 열고 만 연구를 시작하는 시기에 태우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 있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소득과 상관없이 묵묵히 3년을 쌓아 올린 그의 준비 덕분이었다. 태우는 치킨을 기름에서 건져 올리며
기름을 두어 번 털어내고 중얼거렸다. 계획은 머릿속에 다 있는데 실행하려면 자금이 문제지. 한 5년은 바짝 모아야 가능할까 싶다. 그 순간 경욱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태우야, 내가 생각하는 규모로 하려면 얼마쯤 있어야 해? 글쎄 억 단위는 들겠지. 아직은 감이 안 잡혀 해봐야 알지. 5년 뒤면 너무 늦다. 10억이면 되겠어? 뭐라고? 10억? 부동산 투자했다가 수익 좀 보고 뺀 돈이 있는데 놀리고만 있어. 나 혼자 굴리는 것보다 우리 셋이 힘을 합쳐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정도면 전국 체인으로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경욱이 마중물을 냈다. 민수는 성격대로 영업을 맡았다. 주저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었고 한 사람씩 직접 만나 설득하며 용기를 불어넣었다. 마지막에는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참여를 이끌어냈다. 태우는 오랜 준비 끝에 설계해둔 시스템을 현실로 옮겼다. 좋아. 이제 준비한 대로만 실행하면 돼. 차근차근 가자. 그렇게 세 사람은 물 흐르듯 역할이 나뉘었다. 경욱은 자금과 운영 전반을 챙겼고 민수는 영업이사로 뛰었다. 태우는 본사 시스템을 지휘하며 브랜드 전개를 책임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창업 2년 만에 전국에 100개 매장이 들어섰다. 정말 셋이 힘을 합치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우리 셋의 힘이지. 준비, 실행, 그리고 믿음. 결국 그게 오늘을 만든 거야. 실패와 좌충우돌로 점철된 지난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즉흥도 대범함도 중요했지만 철저한 준비와 팀워크가 모든 걸 달라지게 한 것이다. 3인방의 브랜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세 사람의 이름 앞글자를 딴 민경태 치킨은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 자체 개발한 AI 주문 시스템은 고객의 취향에 따라 그날 다른 맛을 추천했고 기존 배달 앱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앱으로 주문을 받았다. 덕분에 다른 브랜드로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앱은 세대별로 다르게 설계됐다. 주니어 세대는 이모티콘 중심, 시니어 세대는 글자가 크게 표시됐다. 무엇보다 배달앱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같은 가격에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본품량을 늘렸다. 사람들은 인물 사전에도 없는 민경태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냐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떠들썩하게 찾아다녔다. 이름을 따서 가게를 내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이 소식은 곧 3인방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외쳤다. 우리가 민경태다. 민경태다. 사실 태우는 친구들에게 얘기 안 한 게 있었다. 태우는 은퇴하기 7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했었다. 퇴근하면 자료 조사하고 각종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구했다. 중점으로 봤던 건 그들이 뭘 잘하는지보다 그들이 뭘 못하는지를 찾았다. 잘 되는 이유를 늘리기보다 안 되는 이유를 줄이기 위해 7년을 매일같이 준비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3년간 테스트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그렇게 민경태 치킨은 10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다음 이야기. 대기실 사람들. 저마다 다른 사정을 안고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 보호자들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웃고 울며 서로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 기대해주세요.